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일단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로봇 관련주를 반드시 챙겨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좀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만 12월부터 많이 오른 종목부터 시작해서 많이 오르지 않는 종목들 체크해보자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 주식타짜 채널을 통해서 로봇 관련주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종목만 거래하더라도 분명 지금 돈 축제를 맞아요. 지금 이루고 있는 분들이 꽤나 있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아직 오르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더 나올 수 있는 종목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돈벼락이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보면요.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 그냥 로봇 관련주들은 다급등 나왔을 거예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휴림 로봇이라는 것도 잡주라고 인식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을 만나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러셀, 푸른기술, 뉴로메카, 이게 삼성에서 지금 지분 공시 나온 기업이죠. 자,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더 나온다고 했는데 제 영상만 보셨던 분들도 많게는 3배 아니면 2배 정도의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 T로보틱스, 나우로보틱스 전부 다 지금 로봇 관련주 현대의 날개를 달았다라고 해서 현대무벡스부터 클로봇, 현대의 날개를 달았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은 지금 다 사상 신고가 돌입하고 있고요. 자, 현대와 연관고리가 있는 이런 HL만도도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최근 보시게 되면 현대오토에버는 사상 신고가 부근 간 다음에 살짝 지금 주가 조정받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현재의 위치에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의 특성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죠? 최대 주주가 누구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1대 주주가 누구죠?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는 누구죠? HMM. 그죠? 자,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클로봇. 자,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김창구가 최대 주주인데 제로원 엑셀레이터. 현대의 지분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요. 2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네이버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사상 신고가를 돌입하는 기업들은 최대 주주가 대기업에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도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유일 로보틱스. 바로 2대 주주가 SK 펀드다. 결국 뭐냐면 다시 신고가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삼성에서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최대 주주다. 신고가 지금 돌파 부근대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뭐가 특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움직였고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이는 기업들의 특성은 바로 대기업. 잘 봐요. 삼성전자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죠. 이게 반도체 하나만 지금 반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자동차 회사들은 저평가 구간 PBR 1배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표현을 하죠. 이게 로봇의 산업의 사이클을 만나니 젠슨항가의 치킨 타임 이후 이 시즌 이후에 급격한 상승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 현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바로 클로봇, 현대무벡스 역시나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가만히 해봤을 때, 자, 삼성에서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을 이끈다. 그 과정에서 삼성 펀드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한번 살펴봅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기업이었죠. 근데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삼성 자산운용,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을 통해서 지분 공시를 하면서 3배를 한 번에 올리잖아요. 아직도 시장에서는 오르지 않는 기업들이 꽤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적으로 감속기를 다룬다라고 해서 이 SPG 알려드렸던 대로 사상 신고가 돌입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컨셉과 로봇의 산업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이 제용솔루텍 과거는 잡주였으나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였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죠. 스마트폰 카메라 핵심 부품인 액추레이터. 결국 뭐냐면 이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맞아요. 사상 신고가 부근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로봇 관련된 부분이 고평가 구간에 와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싼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대형주들이 이끌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최근 1월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렇게
뭐죠? 힘이 들어와 있죠. 이게 바로 로봇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잖아요. 과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지금 이 로봇 시장 꽤나 많이 올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는 추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이때 당시 2차 전지 산업의 사이클이 발달되고 전기차가 발달됐을 때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고평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꼭지였죠. 이때 꼭지는 왜 꼭지를 쳤죠? 전기차 대부분 사람들이 타기 시작할 때 리튬 가격이 사상 신고치 시도를 보고 하락할 때 이때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안 오른 로봇 관련주들. 지금 로봇이라는 이름만 붙어도 지금 전부 다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게 바로 시장은 아직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안 움직인 종목은 없을까? 계속 찾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삼성전자에서 최대 주주로 있죠. 더 가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뉴로메카라는 바로 이 히든 종목을 찾을 수 있었죠. 제가 제시해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러면 자, 현대차의 방향성, 대형주의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찾을 수 있었죠? 클로봇, 그리고요 현대무벡스, 이 해당 종목에 대한 히든 종목을 찾아낼 수 있었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의 최대 주주는 누구라고 했어요? SK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뉴로메카처럼 삼성에서 레인보우의 최대 주주가 될 때 한 번에 되지 않고 어떻게 됐다? 1차, 2차, 3차, 그리고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삼성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 펀드에서 로봇, 그죠? 지분 지금 보유한 기업은 없을까? 향후 지분 공시 사례를 토대로 해서 뉴로메카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없을까? 그리고 두 번째. 자, SK는 유일로보틱스만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펀드에서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했는데 뉴로메카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무엇이다? 지분 공시에서 급등할 기업은 없을까? 그리고 하나 더.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게 되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볼게요. 로보티즈. 이것도 다 설명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로보티즈 오늘 주가 반등 나왔지만 사상 신고가 돌입 못했죠. 근데 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LG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들어있죠. 로보스타 오늘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그렇지? 먼저 움직였으니까 지금 조정받았다가 지금 치고 나가는 단계인데 LG전자에서 최대주죠.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LG도 지금 무엇이 있다? 뭐죠? 로봇 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죠? 맞잖아요. 이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실제로 누가 그 특수관계인으로 되어 있죠? LG. 그죠? 그리고 SK는 유일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죠? 하나는요. 요게 없죠? 하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지분 보유했다가 이번에 지분 공시를 통해서 뉴로메카 3배 올렸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대기업들이 지금 무엇이죠? 예, 맞아요. 이 직접적인 투자 방식이 아닌 펀드 형식으로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 체크해 보셨어요? 왜 여기서 우리가 나올까?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알려드렸던 모든 종목들이 대기업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가장 많지 않나요?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뉴로메카라는 종목 제가 히든주로 제시해 드렸을 때 삼성 펀드에서 지분을 들고 있으나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다. 근데 결국은 지분을 늘려버리는 행위를 하죠. 펀드를 통해서. 그쵸? 지금 우리는 로봇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 이런 종목들 신고가를 치는 걸 보면서 향후 주가 조정 나오더라도 재차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형주가 이끄는 시장이잖아요. 얘가 조금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그 힘들이 이제 중소형주로 몰려 들어갈 수 있는 환경에 위치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제가 로봇 관련된 부분은 12월 27일부터도 중점적으로 연말을 이끄니까 연초까지 이끌 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렸죠. 끝난 게 아니다. 클로봇, 현대오토웨버, 현대차 2차 급등 나온다. 정확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렸어요.
자, 이거 보게 되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재밌는 이야기의 영상이었는데 3주 전에 댓글 이렇게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이때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축제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돈벼락이라고도 댓글 한번 달아보시고요. 돈벼락. 오케이. 자, 이때 진짜 댓글 진짜 많이 달아주셨는데 많이 달아주세요. 그죠? 신고가 축제 분명히 열린다. 자, 이때 어떤 이야기의 영상을 제작했는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로봇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을 한번 보자라는 뜻인데, 자, 볼게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로보티즈. 역시나 신고가 뚫어낸 상태에서 지금 살짝 주가 조정받는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제가 이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현대의 날개를 달았다라고 해서 소개시켜드렸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지분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1대 주주가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죠. 2대 주주는 HMM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로봇 회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잘 봐요. 자, 이게 클로봇이라는 종목도 볼게요. 상 신고가 돌입하죠.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김창구라고 하는 이 최대 주주 빼고요. 제로원 엑셀레이터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네이버가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실제로는 현대의 지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지금 신고가를 지금 갱신했던 기업들의 특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모벡스, 클로봇 이런 종목들 있죠. 다 누군가가 최대 주주가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게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 알려드렸던 걸 보게 되면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특징은 최대 주주가 바로 대기업에 있는 기업이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제형솔루텍도 이 그 액추레이터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고, 우린 PTS 2차 전지를 이끌 수 있는 건 로봇입니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해당 영상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쪼개봤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뭐 아무거나 골라도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최대 주주가 대기업.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안 오른 종목들 그냥 슬쩍슬쩍 건드려 보세요. 신고가. 너무 쉬운 전략 아니었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기업들이 지금 현대부터 시작해서 현대는 클로봇, 현대모벡스, 그죠? 지분 투자에 온 거나 다름없죠. 아니, 현대차가 아니고 현대 계열을 보자는 거예요. 현대차와 연관고리, 현대 HD, 현대중공업은 비상장 회사인 로봇을 이번에 상장시킨다고 하잖아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범현대가잖아요. 자, 현대 계열에서 정확히 말할게요. 현대 계열에서 지분을 투자해 놓은 기업. 그리고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에 뉴로메카처럼 지분 공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유일로보틱스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SK에서 펀드를 5%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분 공시할 기업. 하나는 지금 로봇에 투자돼 있어요, 실제로.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펀드 형식으로 5% 미만의 지분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일단 현대차의 주가에 지금 65만 원짜리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대기업들이 지금 공시상의 의무를 벗어난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 없을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자, 일단 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어차피 현대나 삼성이나 엔비디아와 엮여 있는 거죠. 이 황제주 한번 주의해 봤고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 위한 선물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의 사례를 한번 이렇게 비교 설명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아마 여의도에서 이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히든 종목이라는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강연하게 됐어요. 2026년 현대, 하나, 그리고요 삼성. 그죠? 자, 여기서 지분 보유 현황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다시 추려봤고요. 기업 현황과 재무구조, 그리고 탐방 자료까지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한화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실제로 로봇 회사를 지금 상장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죠? 근데 지분의 5% 미만으로 지금 보유한 기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맞아요.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이면서 뉴로메카의 지분을 5% 미만으로 보유했다가 지분 공시나오면서 상한가를 지금 몇 번이에요? 4번 갔죠.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한 부분을 첨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부분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클로봇이나 이런 거 놓치셨던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올해는 여러분들 일단은 뭐 반도체도 좋고요. 다 좋은데 로봇으로도 여러분들 추가적인 대박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010-4410-2561로 구독자 임을 증명해 주세요. 구독이라고 해서 두 글자 정확히 남겨놓으시게 되면 자, 요 부분 자료 여러분께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뉴로메카처럼 숨겨져 있는 히든주로 급등 나올 거예요. 010-4410-2561 구독이라고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대기업들이 보유한 지분 현황에 대한 부분 자료 정리해 놓은 거 전부 첨부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니까요. 요것만큼이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구독 버튼 누르셨나요? 돈벼락 버튼, 돈벼락이라고 댓글 다셨나요?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사실 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뭐 거래 정지가 하는 종목들도 꽤나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아마 거래 정지 공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들 안 올랐던 이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어떻죠? 아직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만큼이나 이 실제로 이 대기업들이 보유된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은 항상 우리가 관심권에서 위치해야 된다는 거죠. 두산도 역시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보유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대기업들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그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는 회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우리가 지금 로봇 시장의 어쩌죠? 맞아요. 슈퍼사이클에 여러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료 정리해 놓은 거 이쪽으로요. 제 개인 번호니까요. 여러분들 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독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클로보 축하드리고요. 현대모백스 축하드리고요. 현대차 축하드립니다. 왜 이러냐? 제가 현대차 이야기할 때도 로봇을 까기 위해서는 얘도 고평가라고 해라. 이 말씀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